이제 제가 번아웃이 왔다고 2014년 14년 정도부터 아무 일에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하는 장르의 일, 음악 하는 게 정말 너무 쓸데없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몇 년 계속되니까 제 집에 제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겠어요. 작업실 문을 열기가 두렵고 컴퓨터를 못 켜겠는 거예요. 악기를 못 켜겠고 근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얘랑 저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상의 드리고 싶어요. 번아웃이랑 친해지는 방법? 위드 번아웃을 네. 하고 위드 싶으시죠? 번아웃이라.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일상에서 많이 쓰죠. 쓰죠.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번아웃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쨌든 심리적이든 다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면 일단 굉장히 무기력하고 네. 의욕이 없어요. 네. 그 좋아하시던 음악도 막 네. 의욕이 없고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음악을. 네. 그렇죠. 그리고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고요. 무기력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네. 짜증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 번아웃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심신의 건강에 네. 부정적 영향을 주지요. 실제로 굉장히, 신체 증상이 너무 많아서 네.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좀 아프셨는지. 네, 일단 각종 신경 통증, 뭐 두통이나 이런 거는 뭐 두통 나이 친구니까 항상 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는 심지어 부비동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M본부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멘토를 하고 있었는데 결승전에 참석을 못했어요. 준결승에는 왼쪽 귀 청각이 너무 심하게 예민해져서 그 앞에 나오는 PA 스피커 소리를 들으면 귀가 정말 떨어질 것 같아서 왼쪽 귀는 막고 왼쪽 눈은 가리고 그리고 준결승 참석하고 바로 끝나고 입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수면 장애가 한 15분마다 깨요. 밤새. 그리고 깨면 작업하던 노래가 머리를 빙빙 돌고 있어요. 이게 완전 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호흡도 뭔가 이상해서 흉곽도 항상 아프고 갈비뼈 사이가 너무 아파요. 만지면 다 아프고 위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니 근데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안 움직여요, 얘가. 그럼 소화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계속 마르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마르고 싶은 게 아니고 위가 일을 잘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11년부터 지금 쭉 10년 시작이 넘었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당시가 자우림 8집 앨범 작업 끝이었는데요. 저는 항상 일하는 방식이 뭐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맞춰야 돼요.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2011년 뭐 몇 월에 딱 앨범이 나오기로 했다고 하면 역산에서 언제부터 뭘 시작해야 되고 뭐 믹스는 어떻게 해서 쭉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잠이 모자랐고 그러면 그때 그 딱 네. 타이트한 스케줄로 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거죠. 몸과 마음이. 네. 근데 그게 2011년. 네, 2011년. 그러면 아까 2014년도에도 조금 또 2014년에는 제가 힘들었다고 이게 들었는데. 번아웃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2014년이에요. 네. 좀 자주 번아웃이 오는 거네요. 어떻게 그게 보면. 계속됐어요, 사실은. 2014년 이후로 항상 말한테 채찍질해서 일 시키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그랬죠. 물론 잘 버티신 거긴 하는데요. 네. 근데 유나 씨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번아웃이 올까? 이제 계기가 된 건 음악에 의미가 없다라는 무력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태가 시작됐는데 계속 일을 일을 해야 되니까. 했으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왜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악을 하는 게 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뭐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예요. 아, 그게 2014년에 굉장히 좀 어두웠던 일들이 많아서 네. 네, 여러 가지 사회 흐름상 조금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해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음악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다들 그때 우리가 음악이나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자괴감에 많이 빠지셨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네. 이런 네.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 안에는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고 또 뭐 힘을 모아서 좀 더 애써서 네. 그런 것들을 더 좋은 쪽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비슷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그렇죠. 그게 윤아 씨한테는 왜 그렇게 엄청난 큰 타격을 팡 준 걸까요? 그건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해 나가려는 사회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은 더더욱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음악을 하면 보통 이제 음악하고 나를 동일시하면서 작업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음악이 누군가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에 빠진 거죠. 그때 이제 번아웃이 당연히 같이 짝으로 따라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만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아주 끔찍한 뭐 정인이 사건 같은 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가끔은 저도 네.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들을 네. 해나갈 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윤아 네. 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윤아는 왜 자우림은 그거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이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아주 격하게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그러시죠.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힘들면 쉬어요. 아. 네. 근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뭐 미루거나 좀 쉬는 거는. 근데 왜 유나는 그게 안 될까? 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약이 있고요. 현실적이네요. 사람도 계약이 있긴 있어요, 다. 근데 계약서에 쓴 약속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약속한 일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잘해야 돼요. 책임감이 되게 있고 네. 그리고 적당히 하는 거 안 되죠. 하려면 제대로. 내 마음에 잘해야 들게 해야 되는. 네. 저한테는 나름의 항상 기준이 있고. 아니 저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를 좀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면에 딱 들어가면 네. 골아 떨어지세요? 아니면 아니요. 소리 예민하시죠?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네. 똑똑 난다. 네. 어떻게 하세요? 잠가야 돼요. 네. 네. 자다 보면 목이 네. 네. 있잖아요. 잡아야죠. 불 켜고 네. 눈을 부릅뜨고. 네. 박멸해야 잘 수 있습니다. 박멸해야 예를 들어 좁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요. 네. 저기 막 목소리가 커져요. 아주 막 이렇게. 야 조용히 해. 그러죠. 그러세요? 네. 윤아 씨는 네. 머리를 몇 번 빗으세요? 머리 감기 전에 한 번, 머리 말리고 난 뒤에 한 번 감습니다. 2번 정도네요. 네. 나래 씨는 어떠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방송 때문에 헤어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는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생테스트인가? 야, 오늘 선생님 질문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아. 저도 모르겠어요. 네. 머리를 자주 빗어야 되나? 도대체 뭐지? 뭘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머리를 빗는다? 이거는 진짜 뭐 집에 뭐 저 귀한 손님 올 때나 머리 한번 빗는 거지.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만 머리 안 감나요?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라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이렇게 로션 바르고 머리를 그날용으로 단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일 없으면 좀 이렇게 헝클어져도 되지 않나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이렇게 닿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거를 다 네.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굴 닿는 게 싫으시죠? 네, 너무 거슬려요. 간지럽고. 아 뭐지? 나 진짜 오늘 되게 어렵다. 나도 어렵다. 뭐지? 손소독제 어떠세요? 손소독제?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네. 원래 타고나기를 네. 레이더망이 굉장히 잘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유나 씨는 타고나기를 아주 초민감자인 것 같아요. 원래가. 초가 붙었구나, 초. 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음에 살짝 오류도 싹 들려요, 귀에.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캐치하는 것도 레이더가 아주 지나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는 조금 달라요. 직업을 잘 고른 건가요? 그런 면도 잘 고르셨네요. 그렇네. 네. 감각도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네. 이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에 다 스캔하는 스타일. 네, 어. 네. 쫙 이렇게. 여기서 일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 바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모도 많긴 하죠. 네. 왜냐하면 나한테 몰두하는 에너지 더하기 네. 주변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신경을 안 쓰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기고 너무 네. 힘들고 이럴 때 이거를 모든 가능한 변수를 다 고려해서 네.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 네. 대처할 방법을 다 생각하고. 예. 저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유나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뭔가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해야 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본인이. 네. 그래야지만 안전한 네. 상태가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왜 그럴까? 모르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불안해요. 그건 불안하고 미리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삶에 대한 컨트롤뿐만 아니라 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다 감정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 피곤하네요. 그리고 얼마나 그만둬도 피곤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네. 유나 씨가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해서 네. 약간 이런 면이 더 강화됐을까는 굉장히 궁금하죠. 네. 자, 우리 유나 씨 성장을 좀 들어봅시다.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일단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나 동생이나 저희 엄마나 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맞으셨나요? 목공서에 가서 매를 놔주셨어요. 사이즈별로. 네. 굵기별로. 그리고 근데 그게 또 정말 이제 화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는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좋은 남편이고 항상 피해자예요, 당신이.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이렇게 뭔가 다 통제 안에 둬야 되고 저는 대학생이 돼서도 통금이 8시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집은 불안하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항상 뇌가 멍든 것처럼 이렇게 멍하고 되게 잘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한 4월쯤인데 좀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터덜터덜 집에 이렇게 오는데 이 세상이 다 가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세상이 다 가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참 동안 이건 다 가짜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기억도 잘 없고 뭐 친구들이랑 당연히 재밌게 지내지도 못했고 주로 어릴 때는 음악하고 책으로 도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 너무 어리니까 이 아버지의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매를
사이즈별로 만든다는 건 저는 좀 잔인하다고 느껴져요. 잔인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어떤 유나 씨를 대하는 태도에 기억조차 아마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웠을 그럴 거예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 씨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것이 유나 씨의 내면에 네.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궁금해요. 약간 될 대로 되라 이런 기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뭔가 폭력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평생 음악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뭔가를 내뱉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거 뱉어내야 돼. 실제로 제가 그런 소재로 쓴 노래들이 많은데요. 자우림 1집에 바이올런트 바이올렛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건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제 개인 앨범에 증오는 나의 힘이 그냥 거의 제 일기장을 쓴 것 같은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 당신을 죽도록 이토록 증오한 덕에 난 아직 살아있고 뱉어내야 될 게 있으니까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뱉어내면 뭔가 스스로 정화되는 게 확실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뱉으니까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아버지가 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아버지의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 네. 예측이 안 되죠, 사실은. 예측. 네, 그렇죠. 어디로, 네, 네. 네, 어느 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네, 예측이 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국이 뜨겁다고 네. 때려. 맞아요. 그러면 다음 날은 신경을 네. 써서 조금 미지근하게 네. 주면 세상에 이렇게 미지근한 국을 주냐고 또 국그릇을 던져요. 그러니까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무슨 말씀인지 다 앞뒤가 다 꿰어졌어요. 지금. 들어봅시다. 네. 네. 어. 그래서 저는 예측된 상황, 통제된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네, 딩동댕. 거겠네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과도한 통제에 장악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 창조적인 음악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생명의 줄기였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서는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그렇네요. 거예요. 음악도 네. 몰래 들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네. 본인의 통제 하에 네.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제 안 들어오면 공격을 하니까 유나 씨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암울한 인생에 네. 음악을 창조하는 거는 본인이 창조하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그때 그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함과 과도한 통제에 장악되어 있던 네. 김유나라는 한 존재가 그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동아줄을 이어갔던 거죠. 와. 그러니까 유나 네. 씨한테는 창조적인 활동이 삶의 에너지 원천의 가장 근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지금도 그렇군요, 제가. 네, 지금도 그런 거죠. 아마 이렇게 어린 시절 쭉 크면서 어른이라면 약속도 지켜야 되고 네. 어른이라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네. 되고 아마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네. 진정한 어른으로 살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까지 성실한 사람이 된 것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네. 쉽게 말하면 혹시나 닮은 면이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세상과 사회 체계와 네. 제도와 어른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 불신과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적개심이 있어요. 네, 정말. 네, 적개심. 그래서 이게 약간 길을 살짝 틀면 네. 이거에 끊임없이 제도에 저항하고 내지는 네. 법에 저항을 하면 법을 어기고 네. 이까지 거뭐 지켜야 네, 뭐해 네, 이렇게 네, 되는 네. 거니까. 그러나 유나 씨는 좋은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러한 불신과 네. 분노와 적개심을 창조적인 예술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힘을 가져야 네.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꾸 확인하는 걸 통해서 네. 본인이 생존하는 거에 대한 안전함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유나 씨의 표현은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신 거죠. 딱 그렇고요. 네. 그 뭔가 음악을 하는 것 이외에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나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진짜 매사에 항상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내 주도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보다는 저 자신한테.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물론 네.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니까 친부모, 특히 친부한테 네. 붙으면 공격을 하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떨어지면 인간 근원의 외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얘기를 잘할 수 있는데 2007년까지는 낯선 분들하고 잘 말을 못했고요. 그리고 일을 계속 하면서도 제가 잠깐 DJ를 했는데 그 기간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1998년의 일인데요. 매일 게스트가 오시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그렇구나. 매일 모르는 사람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고 그냥 저는 그것도 낯을 가린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결혼하신 분하고는 네. 그게 좀 맞았던 거예요? 그럼? 네, 저희 짝꿍 형규 씨는 그러니까 만화로 따지면 저는 극화체, 김형규 씨는 명랑 만화체. 물론 나름의 불안과 그런 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항상 웃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김형규 선생님은 부군되시는 분은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 힘이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힘이 없다고? 아니 그게 뭐냐면 약간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돼요. 완전.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모가 되는 손톱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좋다. 가부장적인 게 제로예요. 가부장률 제로. 그러니까 약간 지나친 남성. 적인 면이 지나치게 없는. 정말. 무해하다고 느꼈어요. 무해한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 4년을 저는 연애는 굉장히 하는 걸 좋아해서 뭐 남자친구들을 계속 만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한테 안심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항상 안심시켜줄게. 진짜 그렇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안심시켜줄게. 결혼하자. 안심 스테이크. 근데 그거를 딱 건드렸을 것 같아. 안전에 대한 게 가장.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파도 새로 와요. 근데 파도 계속 안심은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유나 씨 입장에는 네.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 네. 손톱을 세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유나 씨한테 그게 네.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네. 오 박사님 대단하신 게 우리가 맨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아니, 궁합도 이렇게 잘 보시는지 궁합 전문인지 몰랐네. 아니 근데 우리 유나 씨가 아무튼 그런 이제 사회적인 네. 아주 너무나 큰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을 네. 때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번아웃에 네. 이제 빠지면서 이 뭐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것도 네. 사실 어린 시절에 쭉 자라왔던 거와 연결을 시켜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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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어른들이 어른의 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 그렇네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험됐던 그 아픔이 만 배 정도 느껴지면서 그런 거였어요? 네, 그 마음의 에너지를 네. 다 소진해 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해됐습니다. 특히 네. 유나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네. 네,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함에 그냥 무력하게 장악됐을 때 네.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분명히 지금의 유나는 그때 유나가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아마 종류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